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요. 새해를 맞이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슬라이드쇼 만드는 방법을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슬라이드쇼라고 하면은 주로 사진, 물론 영상도 들어가지만 사진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죠. 선교 여행을 갔다 오셨다거나 혹은 가족 여행을 갔다 오셨다거나 아니면 회사의 홍보물 등을 제작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 슬라이드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제가 준비한 한 10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10장의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슬라이드쇼를 만들 때 어떤 순서로 할 것이냐. 우선은요, 음악을 하나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음악을 먼저 선정해 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요, 음악에 따라서 이 슬라이드 쇼가 좀 빠른 템포로 갈 것이냐, 혹은 중간 템포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운을 주는 그런 슬로우한 템포로 갈 것이냐, 이것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선은 음악을 먼저 선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음악을 준비해 봤는데요. 자, 어떤 정도의 음악이냐 하면 중간 템프, 미드 템프의 음악을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음악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음악을 먼저 선정하는 이유는 음악의 템포에 따라서 그 영상을 편집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 사진들을 한번 쭉 깔아보도록 하죠. 사진은 제가 10장 정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개, 11개의 사진, 11개의 사진을요, 쭉 갖다 놓고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네, 요런 정도 템포의 그 슬라이드 쇼를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이렇게 깔아놓는 것만으로도 슬라이드 쇼가 됐겠죠? 그래서 음악을 자르고 적당한 길이에 맞춰서 음악을 자르고 음악을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진을 다 디졸브만 해준다고 하면 네, 뭐 이런 식의 그 슬라이드 쇼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재미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슬라이드 쇼를 새롭게 만들어 보는데요. 일단 언도하고요. 자,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딜리트하고 이것을 사진들을 타임라인 상에 배열을 했을 때에 자, 몇 초씩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보시면 0에서 2초 23. 그 다음 것이 뭐죠? 한 프레임 더 가면 3초. 이게 지금 초당 24프레임의 타임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각 사진들이 3초씩 이 스틸 이미지가 어떻게 해요? 3초씩 지금 배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요, 프리퍼런스를 한번 가봅니다. 자, 프리퍼런스 이 중에서 타임라인으로 가죠. 타임라인에서 보시면 여기 세 번째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이 3초 3세컨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타임라인의 스틸 이미지가 뭐라고요? 3초씩 되어 있는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3초씩 이렇게 됐죠. 자, 그런데 편집을 하시다 보니까 아니 이게 3초가 아니라 한 5초였으면 좋겠다. 이게 너무 짧다. 조금 더 보여주고 싶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타임라인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스틸 이미지를 5초로 바꿔주죠. 어떻게 될까요? 5초로 변할까요? 네. 지금 보시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3초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편집 도중에 프리퍼런스의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을 바꾼다고 해도
미리 들어와 있던 임포트가 돼 있던 사진들의 듀레이션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이것을 다시 타임라인에 가져온다고 해도 역시 시간은 3초씩입니다. 그런데요, 편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꾸냐? 못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이용한 슬라이드 쇼를 만들 때는 음악을 먼저 선정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음악의 템포에 따라서 프리퍼런스의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의 디폴트 값을 미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음악을 먼저 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일에 쭉 편집을 하다가 한 50장 정도 편집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템포가 좀 느려졌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나머지 뭐 한 200장의 사진을 갖다가 더 편집해야 하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이 200장의 그 디폴트 값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선 음악을 정해서 템포를 정하고 그 다음에 스틸 이미지 디폴트 듀레이션의 값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것을 갖다가 다 지워 보도록 하죠. 없애고요. 프리퍼런스에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타임라인에서 이 스틸 이미지의 디폴트 값을 정해줍니다. 우리 아까 3초였는데 지금 5초로 정해졌죠? 우리 한 4초로 해볼까요? 4초. 4second으로 해놓고 OK를 합니다. 이 상태에서 사진들을 불러오는 거죠. 자, 사진들, 준비한 사진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디폴트 값을 스틸 이미지 듀레이션의 디폴트 값을 4초로 지금 바꿨죠. 그래서 쭉 갖다 놓으면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4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초씩 이렇게 타임라인 상에다가 사진들을 정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일단 이렇게 정돈을 하시고요. 자, 음악을 갖다가 조금 페이드 인아웃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전체를 갖다가 어떻게 했었죠? 디졸브를 해주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 사진들의 슬라이드 쇼는 완성이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가 없고 밋밋하니까요. 자, 우선 다른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제가 생각하는 비디오 영상은 언제나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 어떤 사진들이 주는 여운이라든가 이런 것을 중요시할 때는 뭐 사진 한 장이 30초도 갈 수 있겠지만, 혹은 또 나레이션이 필요할 때 뭐 이럴 때는 길게 사진들의 시간을 더 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상이 사진과 다른 것은 무빙, 즉 움직임이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스틸 사진에 이제 그 무빙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사진들은 당연히 비디오, 즉 영상보다는 그 사이즈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줄 수 있는 무빙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크기를 작게 하고 크게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빙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디졸브를 다시 없애봅니다. 다시 없애고요.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듯이 사진의 레졸루션이 비디오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시퀀스 세팅을 보면 지금 1920, 1080의 풀 HD거든요. 자, 여기다가 이 사진을 올려놓으면 당연히 이 사진의 사이즈가 그 일부분만 보이게 되죠. 사진이 훨씬 크니까요. 자, 여기서 크기, 즉 스케일을 가지고 무빙을 주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끝으로 가서, 자, 끝 프레임에다가 한번 사이즈를 한번 줄여보도록 하죠. 이게 제일 큰 사이즈군요. 제일 크게 한 다음에, 물론 원하시는 대로 이 그 사진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데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풀로 맨 마지막을 보여주고 싶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앞부분으로 와서 제일 첫 번째 화면 맨 앞으로 왔을 때, 자,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하고, 그러니까 맨 뒤에 있는 프레임에 키프레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키프레임을 찍어주는 게 훨씬 더 편리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키프레임을 찍어줍니다. 그렇게 하면 사이즈와 포지션에 두 개의 키프레임이 찍어지게 되죠. 자, 한번 볼까요? 이런 무빙이 생기죠. 좀 늦은 것 같아요. 자, 조금 늦은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앞에 있는 스케일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약간 빠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화면에 무빙을 줬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 사진의 소스들이 같은 카메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 첫 번째 사진의 이 무빙을 다른 사진들에게도 같이 주기로 합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번 배운 게 있었죠. 뭐죠? 페이스트 어트리뷰트를 사용합니다. 우선 이 첫 번째 지금 무빙을 준 것을 카피하셔서 두 번째부터 나머지 사진들을 셀렉트한 다음에 뭘 했죠? 페이스트 어트리뷰트. 그러면은 모션, 오파시티, 그다음에 타임 리매핑 등의 그 프로퍼티들이 카피가 되죠. 한 번에. 자, 오케이 합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네, 모든 화면들이 다 무빙을 갖게 되죠. 여기다가 모두 한 번에 디졸브를 주면 훌륭한 슬라이드 쇼를 하나 만들게 되겠죠. 자, 기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의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뭔가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무엇이 부자연스러운지 한번 보죠. 자, 어떠신가요? 여기 디졸브가 넘어갈 때에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를 볼게요. 첫 번째 디졸브가 넘어갈 때에 여기서는 다음번 사진들이 다음번 사진들이 스탑해 있다가 가운데를 지나서 여기서야 무빙이 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 툭 하고 나오는 것이 좀 부자연스럽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자, 첫 번째 키프레임을 끝으로 이렇게 보내줍니다. 두 번째도 양 키프레임들을 끝으로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좀 번거롭지만 사진이 많으면 굉장히 번거롭죠. 그렇지만 이것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아직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것은 매뉴얼로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한번 알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각각 키프레임들을 끝으로 보내주시면 좀 더 자연스러운 디졸브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서 이 스틸 사진에 무빙을 주고 또 디졸브로 부드럽게 넘어가는 슬라이드 쇼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간단하죠?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가도록 하죠. 뭐냐면 타이틀을 앞에 하나 넣어주고 싶어요. 자, 이 슬라이드 쇼에 관한 것은 지금 이번 영상과 요 다음 영상에 또 하나 할 건데요. 그때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그때를 대비해서 타이틀을 간단하게 넣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가 있죠. T, 타입 툴. 그래서 맨 첫 번째, 이게 어떤 영상인지 어떤 슬라이드 쇼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우리 첫 번째 사진에다가
자막을 한번 넣어보기로 하죠. 자, 타입 툴을 이용해서요. 여기가 어디냐면 뉴욕입니다. 뉴욕 투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뉴욕 투어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1월 뭐라고요? 한 15일 정도라고 할까요? 15일 아직 안 됐지만 15일이라고 하고요. 1월 15일 2021 짜잔. 자, 이렇게 해서 타입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타입에 관한 것은요. 여기 윈도우에 보시면은 에센셜 그래픽스 이것을 한번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에센셜 그래픽스 윈도우가 나오죠. 이 안에서 이 타입에 관한 모든 프로퍼티들을 다 정리하고 조정하고 변화시켜 주는 거죠. 자, 우선 간단하게 보면요. 이걸 우선 센터로 놔볼게요. 눈이 불편하니까 센터를 일단 놔둡니다. 이것은 허리전탈 센터, 이것은 버티칼 센터. 자, 여기 센터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게 이제 앞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가운데로 옮겨 그러니까 다시 한번 허리전탈 센터, 그 다음에 버티칼 센터에서 센터를 맞춰줍니다. 잘 안 보이죠? 조금 더 두꺼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나무 고딕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볼드를 합니다. 조금 보이는데 그래도 뒤에 밝기 때문에 묻혀서 잘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이가 어때요? 조금 행간이 조금 넓습니다. 이것이 행간이죠. 여기 이것이 행간인데요. 행간을 조금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죠? 자간을 좀 맞춰주시고 적당히. 그래픽 디자이너 분들은 매우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점을 좀 위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요거는 베이스라인을 좀 올려주는 것. 이렇게 하고 이것을 또 카피해서 여기다가 페이스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뉴욕 투어 1월 15일 2021날 갔다 왔다. 근데 이것은 조금 작았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어디? 자, 여기에 그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입니다. 사이즈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좀 줄이니까 그 다음에는 행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네요. 자, 요 정도 가겠습니다. 이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이쪽 부분만 약간 슬랜트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탈릭체로.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 있는 보더라든가 혹은 섀도우라든가 거기에 대한 옵션들이 있겠죠. 어디 있냐면 요 맨 밑에. 자, 요 색깔은 필이 색깔이죠. 일단 셀렉트를 하고 글자색을 빨갛게 하면 빨갛게 됩니다. 근데 빨간색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흰색으로 가고요. 네, 셀렉트한 상태에서 이것은 뭐냐면 스트로크인데요. 스트로크는 글자의 보더입니다. 자, 보더는 잘 보이게 까맣게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게 지금 보더의 두께가 위드가 지금 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이런 크게 하시면 보이죠. 자, 그래서 보더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건 백그라운드인데요. 지금은 좀 그렇지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이렇게 뒤에 그 사각형의 백그라운드를 나타내 주는데 당연히 여기도 색깔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뭡니까? 그 농도 75%가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백그라운드의 농도, 그 다음에 이것은 백그라운드의 크기.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그래픽적으로 이쁜지 안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 시험한다는 의미에서 그냥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섀도우가 약간 깔렸죠. 섀도우를 넣어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섀도우 컬러는 좀 더 어두워야 되겠다 싶으면 좀 어둡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섀도우의 농도고, 그 다음에 이것은 섀도우의 각도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뭘까요?
섀도우의 거리네요. 거리. 그 다음에 이것은 섀도우의 크기. 그 다음에 이것은 섀도우의 소프트니스. 자, 이런 옵션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해서 제목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텍스트 클립에 디졸브를 해주면요. 자, 처음부터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11개의 클립에 한 45초 정도 되는 슬라이드 쇼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경험상 돌잔치 혹은 뭐 결혼식 등의 이렇게 신랑 신부의 그 지난 사진들을 가지고 슬라이드 쇼를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한 3분 내외가 적당한 것 같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5분도 될 수 있겠지만 3분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지루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3분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어떤 회사의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용되는 이런 슬라이드 쇼들도 3분 이내가 적정해 보여요. 그러면 1분에 5초에 하나씩 들어간다고 하면 1분에 한 12장 정도, 3분이면은 어떻게 할까요? 36장 정도의 사진이면 한 3분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겠죠.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뭐 특별한 그런 어떤 룰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처음 슬라이드 쇼를 만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좀 더 복잡해 보이는 그런 슬라이드 쇼를 한번 같이 해보기로 하죠. 감사합니다.